선거 결과가 기묘하다고 할 것이 이게 시장 선거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뭐 구청장도 뽑았을 것이고 다 뽑았을 텐데 서울시 의회 TBS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우위였던 지난 의회가 이제 현 의회죠. 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자기 1호 이제 조례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TBS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데. 시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대 서울시의회 총 118석 중 80석이 민주당. 네네. 그러니까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과반을 넘은 거잖아요. 정확히 3분의 2. 3분의 2를 3분의 2. 네네. 정확히 넘은 거잖아요. 3분의 2가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제2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그 신나게 했던 거부권, 네. 이제 조례도 있어요. 의결권. 네, 조례도 그 시장이 거부할 수가 있는데 거부할 수 그거를 있는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면은 되는. 되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죠. 만약에 3분의 2. 민주당이 TBS 지원 조례를 다시 이제 세우는 조례를 한다. 만든다 했을 때 오세훈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재의결해서 조례를 정말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 명도 이탈하면 안 돼요. 일단 민주당 정말 절묘해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저는 사실 만약에 사실 조례 요- 만든다고 하면 요 결과 보고 약간 충격이었던 게 예.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80석 대 38석이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한 석만 이탈하면은 한 분의 2가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민심이 무섭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계산 잘못해갖고 70 몇 석이어서 네. 이게 보니까 뭐 시장이나 이제 단체장들의 선거 결과는 좀 빨리빨리 집계해서 네. 이제 공표가 되는데 시의회 의원 선거 이런 거는 찾기도 되게 어렵게 맞아요. 맞아요. 돼 있더라고요. 보도도 잘 안 되고. 네. 예. 비례대표도 또 따로 계산해야 그러니까 되고. 예. 그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70 몇 명 이래갖고 계산해 보니까 3분의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했었는데. 더 좌절하다가 다시 보니까. 그나마 다시 계산해 보니까 81석이었어요 처음에 예. 민주당이. 네. 그러다가 송파가 송파 때문에 거기서 뒤집어지면서 뒤집어져가지고. 한 명이 빠지면서 가까스로 80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석 3분의 차이, 2, 한석 차이. 3분의 2까지는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오세훈 시장이 선거 이후의 발언들이 기존과는 좀 이제 달라진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구조가 됐다는 걸 뭐 시장 입장에서도 너무 잘 뼈저리게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서울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여소야대가 그렇기 때문에 잘 받들어서 협치의 길로 가겠다. TBS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다. 다만 새 분위기에서 새로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전문을 네네, 전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의회가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뭐 협치를 안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숨은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오세훈은 이제 그 윤석열 포지션이 된 거잖아요. 리틀 윤석열 같은 포지션이 된 건데 거기서 윤석열은 여소야대인데도 전혀 뭐 이렇게 뭐 협치 이런 거 없이 그냥 폭주하다가 이제 뭐 개헌까지 간 거, 내란까지 간 거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봤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학습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의회에서 뭘 통과를 시켜줘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윤석열처럼 각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걸 좀 학습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저기 민실위원장님이랑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은 어제 MBC 스크랩 제외 안 했겠죠. 네. 또 언론 탄압의 길로.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앞에 폐국시킨 그러니까 방송사를 폐국시킨 시장으로 남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남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회복 직전인데 네. 자기가 살려주겠다는 말은 뭐 못하고 시의회랑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지만 빠져나가려고. 그게 그 기존의 TBS의 모습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오세훈 시장 입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어떤 대화의 물꼬는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날 아마 요 인터뷰 말고도 그러니까 TBS 기자가 질문을 했나? 네, 직후에 거기에 이제 오세훈이 이제 비슷한 언급들을 하면서 이게 서울시장이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시의회가 결정할 문제인 만큼 이제 뭐 새로운 논의 자체를 뭐 닫지는 않겠다. 요새 닫지 않겠다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어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많이 비판을 했죠. 자기의 어떤 책임, 패국에 대한 책임을 전혀 오세훈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때도 계속 본인은 시의회가 약간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퉁을 했어요. 네. 시의회. 근데 지금 시의회가 민주당 다수가 됐잖아요. 그럼 시의회가 TBS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시장은 거기에 같이 해서 따라야 되는 상황이니 네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약속을 최대한 지켜라 라고 이제 우리는 요구하고 TBS 정상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오세훈도 이제 거의 대선 주자급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서울시장 연임을 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커졌어요. 네. 네. 우리의 발행과는 좀 안타깝지만 TBS 사안을 놓고 볼 때는 근데 오세훈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정치적 체급이 훨씬 커졌고 예. 본인도 어찌 보면 크게 처음부터 뭐 장동혁이나 지금 이 내란을 옹호하는 네. 선 세력들과 약간의 선을 좀 그으면서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의힘 반장하면서 2년 반 동안 오세훈의 여러 행동들을 보아왔지만 예. 이번처럼 뭔가 주대 있는 행동은 처음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선거 그 등록하는 날을 몇 번 어겼잖아요. 나 안 하겠다고. 예. 아 이런 정당에서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노선의 변화 예, 이런 의지를 거 보여준 거죠. 얘기하면서 예. 예전에는 보통 그렇게 신용을 하다가도 뒤에 약간 돌아서고 막 약간 요런 그간 오세훈 지켜봐 시장의, 어겼을 때.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엔 또 되게 약간 줏대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네네. 저는 뭐 연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는데 본인도 향후 대선 가도나 이런 걸 생각할 때 TBS 문제를 이대로 그냥 패국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하지 기대. 않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하게 우리가 해야 만들어야 되고.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서 TBS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TBS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와 관련해서 선거 끝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워딩이 지원조례 복원입니다. 예, 지원조례 복원 TBS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TBS 정상화의 출발점 왜 지원조례 복원입니까? TBS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 송출도 못 하고 있고 제작도 어렵게 하고 있고 심지어 구성원들이 급여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TBS가 사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법적 근거. 없어요. 예. 하지만 조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TBS 지원 조례가 생기면 TBS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예산 같은 거를 받아서 네. 송출료도 내고 예. 그다음에 제작비도 충당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정파될 위기에 지금 있어요. 근데 방송국 정파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돈 문제인데 네. 예, 이 돈을 끊으면서 이 TBS 문제가 이렇게 된 거고 돈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돈을 막 줄 수는 없고 뭐 방미통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민영 무슨 회사가 와가지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어쨌든 지원 조례를 받아야 법적 근거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었고 이었고 TBS가 네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그냥 오세훈 서울시에서 해지해버린 거죠. 해지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출자 출연 기관에 어떻게 지원할지를 조례로 이제 예. 정하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한 줄짜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기존의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지원 폐지 조례. 그래갖고 이제 통과시켜 버리고 예. 그게 이제 확정되면서 TBS 예산이 끊긴 거죠. 그래서 TBS 전체 예산의 서울시 예산이 70%에 달하는 예산이 끊겼기 때문에 TBS가 지금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이 뭐 제작비도 3년째 끊겼고 거의 그냥 무임금으로 일하면서 프로그램 몇 개 가까스로 지금 봉사하면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임금 1년 10개월 동안 못 받으면서. 근데 어쨌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지원조례부터 새로 만들어서 복원이 복원하고. 돼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의회에 지난 서울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그때 첫 번째 발의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발의 누가 아니라고 뭐 두 번째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던데 하여튼 그때 초반에 폐지 조례를 발의했던 것처럼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가 된 만큼 TBS 정상화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네.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네. 서울시 의회에서 만들 수 있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서울시 의회 이제 또 새롭게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예, 실제로 이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를 어쨌든 한 상황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이제 빨리 잘 만들어서 이 TBS에 대한 법적 근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게 사실 국회처럼 압도적이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 많은 거야, 한 명. 그러니까 이게 3분의 3분의 2에서는 국회는 3분의 2에 좀 많이 국회가? 아니죠. 국회 3분의 국회 같은 3분의 1은 안 경우 되죠.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범여권으로 하면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긴 진짜 딱 한 명이에요. 정당도 2개 딱 있고 지금 사실 소수 정당 아예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TBS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은 사실 조례가 잘 안 되는 거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TBS 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 지원 조례가 해가지고 바로 통과될 거라는 약간의 그런 또 희망은 너무 갖지는 말되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 빨리 그래서 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 네. 다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대체적으로 다 확인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정치 지형에서는 TBS 이 폐국 이런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오세훈 시정에서의 어떤 언론 장악행위 이거 바로 잡겠다라고 다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선거 결과에 민주당 내부도 사실 좀 당황스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가 다수를 됐으니까. 차지한 거니 TBS 정상화에 대해서 서울시정을 책임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의회가 앞장서서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장이 같은 민주당일 때와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일 때 이게 속도의 차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네네. 실무적인 안이나 이런 건 서울시가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시의회는 견제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진짜 서울시 의회가 맘먹고 체계적으로 잘해서 압박하지 않는 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네. 없어요. 그리고 네. 저는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좀 뭐 경고를 하지만 TBS는 국민의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국시키는 거에 저는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80명이라고 해서 이제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 38위 다 이 TBS 그러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찔 것인가 이것도 약간 물음표고 저는 이들도 고민해야 합리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 오세훈도 어쨌든 자기가 서울시 의회와 논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약속을 저는 지켜야 된다. 그 발언.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특히 지난 오세훈 정권 서울시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으니까 그런 흐름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부안해동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그런 내란 정권과의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TBS 문제에 있어서 좀 달라진 모습, 내가 그때는 조금은 잘못 생각했거나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 결과에 저는 너무 좌절스러워서 네네. 그때 며칠 뭐 여기 시금을 전폐하시고 시금을 전폐하진 않았지만 드시긴 했구나. 네네. TBS 구성원들 생각하면 사실 진짜 막 그럼요. 얘기하면 눈물 나고 막 이런 네. 상황에서 사실 너무 좌절스럽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슨 뭐 TBS를 정상화시켜서 민주당 방송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상화시켜서 국민의힘 방송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화를 우리가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건 사실 민주당 시정이 되든 국민의힘 시정이 되든 사실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서울 지역 공영방송을 살려야 된다는 건 이게 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서 방송하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국민의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네.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처져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네. 좀 힘내자. 힘을 내서 힘내자. 우리가 했던 요구는 원칙은 그대로 네. 간다. 우리가 지금 오세훈 이야기하듯이 과거에 김어준 씨에 대한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김어준 씨식의 방송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방송에 대한 평가 하나하나를 가지고 방송국을 통째로 날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이 안 된다. 했던 거고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서울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담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이 가치를 갖고 계속 설득하고 해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 오세훈이 되든 정원호가 되든. 그 말씀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 관악구 이재윤님이 네. 잘 드신 것 같다. 위원장님이 식음까지는 전폐 안 하셨다고 하니까 쓱 보시더니 잘 드시긴 한 것 같다. 윤이 난. 땡큐. 예, 땡큐. 땡큐. 예, 땡큐. 땡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서울시 의회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의장 선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겠죠. 민주당에서 나올 텐데 어떤 분이 의장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TBS 문제를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줄 의장이 누가 될 거냐. 이것도 저희가 또 눈여겨 볼 만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TBS 문제들을 공약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네. 수 있냐. 그거는 또 저희가 밖에서 여론전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고 설득하고. 압박하고 투쟁해야 되는 좀 네.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5선 김기덕 의원 이분이 저기 마포 의원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 본 것 같은데 한번 친분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 사진은 많이 봤어요. 사진. 예, 아무튼 머리 모양이 멋지신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화이팅. 네, 아무튼 의장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김인재 하겠습니다. 의원도 약간 유력하다는 소리. 그래요? 김인재 화이팅. 김인재 화이팅. 아무튼 둘 다 화이팅. 누가 되시든 좀 TBS 잘 부탁드린다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월 18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네네. TBS 구성원들이 기자회견 한다고요. 무슨 기자회견 하나요? 왜 자꾸 모르는 사람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진행자한테 다 얘기합니까? 지금 방송 몇 회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진행 방식을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설명해 11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시청 TBS 정상화 요구를 이제 언론노조 주최로 네. 이제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촉구하는 네. 기자회견 18일 날. 기본 그 야마가 뭡니까? 18일 날 기자회견. TBS 정상화 네. 우리의 요구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TBS 정상화라는 어떤 우리의 요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변하지 않는 가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TBS 종사자로서의 또 저는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됐다고 해서 TBS에 이때까지 투쟁해왔던 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든 민주당 서울시든 TBS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요구들은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선거 끝나고 이제 한 열흘 좀 지났나요? 사실 좀 그 충격에 약간 빠져 있고 좀 그랬네. 네. 지금 이제 다시 좀 다시 신발끈 뛰자. 메고 TBS. 다시 뛰자 TBS 정상화를 위해서 네. 그런 걸 좀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